내년부터 배터리 생산 캐파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가동률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AMPC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첨단 제조 세액공제 혜택의 폭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의 영업이익에 이제 바로 꽂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캐파 기준으로 내년에 LG엔솔하고 SK온의 생산 캐파가 큰 폭으로 늘어나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날 거다. 당연히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제 전방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둔화가 되다 보니 그 배터리 업체들부터 이제 뭐 실적 타격이 있죠. 예, 그 중에서 그 SK온이 제일 이제 좀 타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주력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포드가 예, 전기차 전환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고 예, 그 포드의 이제 전기차 판매도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크지가 않아서 포드의 전기차 판매가 이제 원래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SK온이 이제 좀 많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저는 내년 들어가면 적어도 내년 들어가면 예, 뭐 SK온 같은 경우도 많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캐즘 구간에서 겪는 진통이기 때문에 뭐 SK온이 뭐 그렇다고 망한다거나 무슨 뭐 예. 큰 위기를 만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에 이제 현금 문제가 조금 이제 발생할 수 있지만 뭐 현금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들은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좀 많이 조정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이 가장 좀 고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고비를 지나면 사실은 뭐 국내 배터리 3사는 다 성장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이제 뭐 BMW라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조금 프리미엄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객사들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이제 수요가 건재하기 때문에 뭐 잘 가고 있고 또 뭐 LG엔솔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ESS향 수요는 이제 뭐 이 신재생 에너지 뭐 캐파 증가라든지 생산 증가 흐름을 반영해서 또 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또 ESS를 짓는다 뭐 이런 흐름들 때문에 계속 이제 그쪽은 또 상대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전기차 향은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그 LG엔솔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전기차향 배터리 생산 캐파도 있지만 ESS용 생산 캐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ESS용 생산 캐파 부터 이제 지금 뭐 짓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 아마 이제 그 뭐 양극재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쪽에 맞춘 그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양극재 회사들 중에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견조한 게 뭐 LG 화학하고 또 그 삼성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예, 그 포스코 퓨처엠 쪽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EM이라고 하는 삼성향 합작사 있잖아요. 그쪽은 잘 가동이 되는데 SK온 주력인 이제 다른 그 공장들은 사실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그 후발 업체이지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계속 LG 엔솔, 뭐 삼성 SDI 이쪽에 이제 주문이 계속 늘고 특히 그 뭐 전기차 향으로도 그렇지만 예, 뭐 ESS용으로도 계속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캐파도 가파르게 늘고 실적도 뭐 다른 양극재 업체들하고 달리 계속 역성장 없이 예, 계속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이제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냐? 내년에는 당연히 예, 뭐 업황이 저는 돌아올 거라고 보는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GM의 이제 물량이 잘 팔린다든지 스텔란티스가 잘 팔리면 역시나 이제 뭐 LG엔솔, 삼성 SDI 쪽이 많이 돌아올 거고 뭐 포드 쪽 봐야 되겠습니다. 포드도 어쨌거나 하반기부터는 그 판매량이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뭐 SK에온이 이제 유럽에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고객사들 뭐 포함해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회복 흐름을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앞에 이제 소재 쪽의 흐름이나 뭐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설명을 드렸고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배터리 생산 캐파에서 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내년부터 배터리 생산 캐파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가동률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AMPC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그 첨단 제조 세액공제 혜택의 폭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영업이익에 거의 배터리 업체들의 영업이익에 이제 바로 꽂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생산 캐파 기준으로 내년에 LG엔솔하고 SK온의 생산 캐파가 그 큰 폭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도 매출이 늘어난 것 못지않게 영업이익이 예,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부에서는 뭐 AMPC를 빼면 뭐 올해 적자네 뭐부터 해서 뭐 이익이 별로 안 나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뭐 애널리스트도 있고 뭐 언론사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중국 업체들의 그 어떤 중국 업체 위험론 이런 걸 제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야말로 그 정부 보조금 빼고 지방 정부 보조금을 빼면 적자 나는 회사들 수두룩하고 도산해야 될 업체들 수두룩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 업체들은 그게 정부 보조금 뭐 지방 정부 보조금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 업체들의 실적에 예, 당연히 넣어서 생각하면서 예, 한국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그 당연한 세액공제 혜택 이거를 예, 실적에서 제외하고 뭐 평가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이중잣대이자 오히려 왜 국내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엄혹한 잣대를 갖다 대고 중국 업체들은 관대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는 좀 버려야 된다. 보통 그리고 이중잣대를 적용하면 자기 편, 우리 편은 더 관대하게 적용하는 게 맞는데 왜 이상하게 2차 전지 산업으로만 오면 이렇게 그 한국 배터리 산업을 못 죽여서 안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말난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 목소리를 높이고 예, 물론 투자 관점뿐만 아니라 왜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평가를 받자고 이야기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대적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이게 거꾸로 한국의 많은 언론과 또 정권가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을 너무 폄하해서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뭐만 개발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0km 가는 뭐 배터리 개발했다 뭐 이러면은 막 한국 배터리 산업 막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트륨 배터리 그거 진짜 그 쓰이지도 않는 그런 배터리 개발했다는 걸 가지고 막 이게 엄청난 뭐 기술 혁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거 나트륨은 굉장히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LFP보다 더 무거운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배터리고 그다음에 뭐 발화위험이 굉장히 큰 배터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저 ESS용으로 조금 쓰일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무슨 뭐 엄청나게 오히려 혁신적인 배터리인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그럴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듯 막 한국 배터리 망할 것처럼 보도를 하더니 얼마 전에 에코프로 BM이 예, 뭐 중국보다 더 성능 좋은 그런 나트륨 배터리 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럴 때는 잠잠하고 아니 그런 식으로 보도한 중국 업체들이 개발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한 거면 거꾸로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개발했다라고 하면 그럼 중국 배터리 이제 망하게 생겼다라고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전혀 없어요. 도대체 이놈의 정권가나 언론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이고 어느 나라 애널리스트들입니까 도대체.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황당합니다, 황당해. 아니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뭐 어디 심지어는 뭐 국책연구원 같은 데서 중전기차를 뭐 따라가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어이가 없죠. 아니 중전기차 기본적으로는 전기차라는 것이 그 전기차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예요. 아니 근데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의 기술력이 훨씬 좋고 더구나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북미 시장, 유럽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한국 배터리인데 그게 너무나 명확가능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각국이 막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가동도 못 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특히 유럽 업체들 배터리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배터리 생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업체들 다 갖고 있는 이런 나라가 막 자부심을 느끼고 막 어깨 뻥 들어가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완전히 국뽕으로 점철돼 있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러냐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팝, 심지어 요새는 이제 뭐 K-라면, K-식품까지 그 다음에 K-인디뷰티 이런 것까지 다 막 한국 제품이 엄청 잘 팔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어깨 뻥 들어가고 주가도 많이 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업이 아무리 그래 봐야 매출 사이즈로 보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만들어낼 매출의 100분의 1, 뭐 50분의 1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큰 산업이 지금 K 배터리인데 그리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산업인데 왜 이 산업은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냐고요. K-팝, K-영화, K-드라마, K-식품, K-뷰티 어느 것 하나 이걸 깔아뭉개는 언론이나 증권가가 있습니까? 왜 근데 K-배터리는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폭발해야 돼요. 진짜 빅뱅 폭발하기 전에 먼저 이런 분노가 폭발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어이가 없죠. 그래서 좀 이런 현실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2차전지 섹터의 그 조정이 길고 침체의 골이 깊은 이유는 산업 자체가 지금 일정하게 이제 다운 사이클에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또는 계속 설파하는 그런 언론과 정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5년, 26년이 되면 다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산업을 두고도 이게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뭐 2030년까지 실적 밸류를 다 가져왔다 이러고 또 언론사들은 중 배터리보다 경쟁력이 처진다 그러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에서 애플하고 삼성전자 중에 누가 1등 업체입니까? 애플이 1등 업체잖아요. 왜? 더 비싸게 팔고 더 많은 마진을 남기는 제품을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배터리에서 그런 제품이 어느 건가요? 한국이 그걸 만들잖아요. 근데 한국의 하이니켈 배터리가 훨씬 성능도 좋고 좋은 제품이고 비싼 건데 마진도 많이 남고 왜 중국의 값싼 배터리, LFP 배터리 성능도 떨어지고 에너지 밀도도 낮고 주행거리도 짧고 충방전도 문제가 되고 충방전도 느리고 특히 추운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그런 배터리를 왜 찬양하고 자빠지냐고요.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제발 이런 식으로 계속 한국 배터리 산업 깎아내리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렇다. 이 무슨 이해관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꾸로 보면 이런 잘못된 노이즈들을 극복하고 한국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의 기회가 있다. 그런 노이즈들 때문에 지금 이 판에서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한편으로는 이 노이즈들을 잘 걸러내고 이 한국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전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캐즘 구간이라고 하는 이 조정기에 시장에 남아서 조정 잘 받은 그런 2차전지 종목들을 잘 골라 담아서 오히려 25년, 26년 빅뱅 폭발 시기까지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떠나지 마라. 제가 어떤 다른 유튜브 출연을 하면서 최근에 내가 아예 이 출연할 때 내가 이 영상 박제당하려고 나왔다. 내가 분명히 이 시점에 지금이 거의 바닥 구간에 근접해 있으니 지금부터 1년, 2년 후에 이 영상을 보면
내가 그때 선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걸 아마 확인하시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영상 박제당하러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오늘 웅달책방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똑같은 심정으로 나온 거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진짜 물반 고기 반이다. 지금 웬만한큼 똘똘한 종목들 잘 사두면 기본적으로 2년 내에 뭐 3배, 4배 올라갈 종목들은 널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버텨라. 그리고 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뭐 모멘텀 플레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2차전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막 조롱하듯이 아이고 뭐 특히 뭐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 사이에 뭐 AI 반도체 향으로 뭐 이렇게 뭐 가든지 뭐 전력기기 테마 가든지 뭐 거기서 먹고 인디뷰티 테마 뭐 먹고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뭘 지금 이차전지에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눈 밝은 사람들이 보면 여전히 투자할 기회가 있고 저는 상승 여력이 있는 그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스몰캡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형주들은 안 되지만 대형주들은 대형주라는 건 이미 그쪽 사업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 전체의 경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스몰캡 중에서는 지금까지는 이게 실적이 지지부진했고 또 한편으로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소재 쪽에 들어가서 이쪽 실적이 확 커질 것 같은 어떤 초입에 있거나 엔캠이 이제 대표적으로 했던 거고 또는 지금까지 이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이쪽 소재 사업이 소재 사업을 새로 하면서 갑자기 이제 뭐 이게 올라간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스몰캡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밸류 체인을 열심히 보시면 이 2차전지 섹터의 잠재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단 말이에요. 어떤 섹터에 어떤 업체들 못지않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섹터는 전체 그냥 대형주들 중심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른바 이제 스몰캡들 잘 살펴보시면 주가 상승 잠재력이 큰 업체들이 여전히 제 눈에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시장을 만약 이럴 때 떠난다 또는 다른 섹터로 간다. 비호가 갔다 온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중 실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제 경험으로는요. 그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자기가 잘 아는 종목에 진득하니 투자해서 비중을 크게 늘려놨을 때 심지어는 물려가면서 이렇게 비중을 늘려놨을 때 그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2년에 3배 오르고 4배 올랐을 때 그게 정말 큰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어떤 섹터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기껏해야 그게 뭐 테마 따라다니고 뭐 모멘텀 따라다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이 섹터 가고 저 섹터 가고 그걸 다 맞추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봐야 수익 내는 게 기껏 몇 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1억 원을 넣어서 이 종목은 지금은 되게 저평가돼 있지만 1억 원을 넣어서 몇 배 갈 수 있다. 그렇게 공부 잘해서 진짜 빅뱅 폭발 때까지 이 회사의 그리고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가 3배, 4배 오르면 이게 1억이 3억 되고 4억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투자 잘하는 고수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워렌 버핏이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성공했지 무슨 모멘트 플레이하고 단타 매매해서 성공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장 실천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석 투자에 가까운 거고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모멘텀 투자하던 사람이 2차전지 오를만 하면 오지. 얼마나 비중을 씻겠어요 그때 또. 또 하나 설사 비중을 씻겠다고 하더라도 빨리 실을 수가 없는 게 지금 2차전지 섹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주가가 빠질 때 다 두들겨 맞죠. 손실 나는 거 다 맞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억 원 투자해서 하고 있다. 손실 마이너스 10% 빠지면 마이너스 10% 빠진 만큼 평가 손실이 커지죠. 다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반등할 때는 그 수혜를 또 100% 다 받는단 말이에요. 10% 오르면 10% 오르는 만큼
다 받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섹터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는 선람의 장점, 주가가 조정받을 때 그때 버티고 조금이라도 더 담았으면 그 담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5% 조정을 받았어. 이게 25% 지금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포트도 손실이 나고, 하지만 25% 조정받은 가격에 샀을 때 샀다가 이게 나중에 그냥 원래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원래 갖고 있던 물량은 본전이 되는 데 비해서 25% 떨어졌을 때 샀던 물량은 이게 반등을 해버리면 50%가 된단 말이에요. 5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조정을 거치면서 잘 거치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본전을 넘어서서 원래 가격을 넘어서서 10% 20%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수익에 기본적으로 큰 비중을 갖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의 크기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요. 도대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테마 따라다니는 모멘텀 투자자들은 절대 넘볼 수 없는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 제 생각에는 하반기까지는 대형주들보다는 좀 스몰캡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스몰캡 중에 뭐 좀 조정을 잘 받았거나 뭐 새로운 사업을 해서 향후에 성장 잠재력이 있어 보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리튬과 관련한 종목들, 그렇게 지난해 되게 부각이 됐다가 올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조정을 받은 업체들 중에 리튬 관련이라든지 또는 뭐 전구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재, 뭐 전구체 이런 쪽이 이제 수혜를 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업체들 중에 이제 똘똘한 업체들 같으면 하반기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업체들을 먼저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뭐 이게 또 언제 반등의 계기가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뭐 조정이 더 길어지거나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좀 그 다양한 모멘텀들이 같이 있는 플러스 알파로 있는 그런 업체를 좀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예를 들면 그 득산텍 코피아 같은 회사, 뭐 이런 회사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회사는 전액 업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반도체 쪽에도 그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사업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쪽 수혜들을 볼 수도 있고, 특히 득산텍 코피아 같은 경우는 그 한편으로는 의약품 중간체, 특히 비만 치료제 쪽에 의약품 중간체 사업도 해요. 이 매출도 향후에 한 상당히 가파르게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른 그 상승 모멘텀을 다른 섹터와 이제 공유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제가 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업체는 SKC인데, SKC 같은 경우는 그 2차전지 동박업체로 알려져 있지만 이 회사가 지금 빠르면 내년 초, 뭐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양산을 시작할 것 같은 글라스 기판은 그 향후 반도체 기판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예요. 그리고 뭐 삼성전기도 한다, 뭐 LG에너텍도 한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업체들이 지금 명함을 내밀고는 있으나 글라스 기판 양산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향후 2, 3년간은 거의 뭐 독주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SKC예요. 근데 이 뭐 삼성전기도 한 26년부터 양산한다고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한, 그리고 삼성전기 쪽으로도 이제 들은 거는 이 26년 본격 양산은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전기가 만든다는 글라스 기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짧게 설명하면 인터포즈라는 게 있고 이제 그 기판이 있는데, 이걸 그 SKC가 하는 글라스 기판은 인터포즈와 그
기판을 같이 통합해서 바꾸는 글라스 기판이고, 삼성전기가 하는 건 인터포즈만 바꾸는 그런 이제 글라스 기판 쪽으로 가겠다는 거여서 좀 사실 많이 다르고요. 완전한 의미의 글라스 기판은 SKC가 5, 6년 전부터 개발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양산 시작하면 한 몇 년 동안은 거의 독보적으로 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인바 고용량 고성능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생성 AI 혁명 때문에 뭐 각 업체들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관련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 예를 들면 생성 AI를 만드는 오픈 AI, 그 다음에 메타 같은 업체, 이런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소모 비용이 뭐 작은 국가 수준의 전력 요금이 나와요. 그게 그만큼 비용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 글라스 기판이 나오면 전력 소비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고성능 칩을 만드는데도 고성능 칩에 되는데 그 전력 소모량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쓸 수가 없고요. SKC 탐방가스 들은 이야기는 이게 지금 이미 수십 개 업체에서 이 글라스 기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본격 양산 공장 SKC가 하나 지을 때마다 이게 보통 매출이 1.5조에서 2조가 나오는데, 초기에는 영업이익률을 판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최소 40%에서 70%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조짜리 공장 하나만 지어도, 그러니까 2조 매출 나오는 공장 하나만 지어도 이게 영업이익률 40%만 잡아도 8천억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게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주면, 그러니까 2조 매출에 8천억 영업이익이니까 8천억의 영업이익에 20배를 주면 16조 시총이 늘어나는 거고, 만약 30배를 준다 그러면 24조 시총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회사 시총이 5조밖에 안 돼요. 5조 밖에가 아니지만 5조 정도 되니까 이 공장 하나만 지어도 이 회사의 시총이 몇 배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뭐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딱 확언할 수는 없지만 최대 이런 공장을 4개까지 짓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4개 지으면은 이 회사 시총이 얼마나 늘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최근에 SKC가 글라스 기판 쪽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히 올해 하반기로 가면 이제 글라스 기판과 관련한 뉴스 플로우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SKC는 2차전지 동박업체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동박업체가 아니라 글라스 기판 선두업체로 포지셔닝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글라스 기판 관련해서는 뭐 이래저래 장비 업체들도 그런 데가 막 하지만, 아니 우리가 뭐 GPU 투자할 때, 그다음에 뭐 인공 AI 반도체 뭐 투자한다고 할 때 핵심은 엔비디아지, 엔비디아 관련주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를 호령할 글라스 기판 업체 어디냐? SKC지. SKC 관련주 뭐 또는 글라스 기판 관련주 이게 아니라고요. 일단 그게 엔비디아가 미국에 있는 회사,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SKC는 물론 SK 앱솔릭스라는 자회사가 미국 자회사가 만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밸류는 SKC가 다 받는단 말이야 한동안. 그러면 SKC가 국내에 있는 회사인데 SKC를 투자 안 하고 글라스 기판 밸류 체인을 본다? 그건 제가 볼 땐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SKC는 많이 주목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SKC도 그렇고 뭐 덕산텍 코피아도 그렇고 앞에 거론한 뭐 이 방송 과정에서 거론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업체들은 TC 스틸 뭐 이런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제 보유하거나 저희 구독 회원들한테 소개한 뭐 종목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르는 방향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저도 이제 보유자의 편향상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점은 좀 참작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